안녕하세요, 모범시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RC카 장르 중 트럭이 장르에서 최상위 레벨에 있는 테크노사의 최신 프로킷 ET48 2.0 리뷰를 준비했어요. 자, 트럭이라는 장르는 모든 RC카 장르 중 가장 비현실적인 구조의 차량이긴 하지만 가장 뛰어난 주행성으로 장소에 제약 없이 어디서든 굴릴 수 있는 올라운드 장르의 차량입니다. 온로드와 오프로드, 점프와 스턴트, 그리고 서킷 주행까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트럭의 장르를 살짝 개조해 다양한 RC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탑 클래스, 현재 RC카 선수들도 사용하는 프로킷 제품이죠. 다만 이 차량은 RC카 선수들과 마니아들을 위한 제품이라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프로킷은 모든 구성품이 포함된 완성형 제품들과 달리 구동에 필요한 전자 파트와 휠 타이어, 송신기와 수신기까지 별도로 구매해 장착해야 하고 차량 본체 조립은 물론 바디 도색까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리뷰에선 조립과 세팅에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초급자 버전으로 만들어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제품 가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차량의 브랜드 테크노 제품의 국내 수입사는 프로킷 관련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스포키아비에서 맡고 있고요. 제품 가격은 77만 8천원으로 출시했습니다. 참고로 스포키아비에서 판매하는 테크노 제품과 부품들은 미국 현지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죠. 이제 박스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해 볼게요. 제품 구성은 도색이 필요한 투명 바디와 차량 본체를 구성하는 파트, 그리고 조립에 필요한 케미컬과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프로킷 트럭기를 조립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프로킷은 앞서 말씀드렸듯 선수들이 대회에서 사용하는 최고의 차량인 만큼 사실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도 성능과 품질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조립하는 제품이라면 테크노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선 조립의 난이도가 가장 낮습니다. 다른 브랜드 프로킷에 비해 단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조립 매뉴얼이 타사 브랜드에 비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테크노 제품 조립은 RC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조립에 필요한 공구와 매뉴얼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차체 조립을 완성하고 전자 파트 선택과 장착, 세팅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조립 자체는 정말 쉽고 재밌습니다. 자, 테크노의 ET 시리즈는 다른 나라보다 국내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다만 멸치 같은 바디 디자인 때문에 어느 정도 호불호는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이번 신형 제품 2.0 버전도 바디 디자인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분명 전작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이번에도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의 세팅 값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주행 파트로 넘어갈게요. 우선 차량 조립은 별도의 추가 세팅 없는 매뉴얼 값으로 조립했고요. 전자 파트는 만바투 변속기에 2200kV 캐슬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한 전자 파트는 이 차량의 등급에 어울리지 않는 제품이지만 서킷 주행이 많지 않다면 이런 브러시리스 제품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에 장착되는 피니언 기어는 매뉴얼에 나온 최대값 16T를 장착했고요. 휠 타이어는 아웃캐스트 순정 제품을 장착했습니다. 그럼 쭉 뻗은 2계통 도로에서 시원하게 달려볼게요. 먼저 4셀 배터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휠 타이어도 그렇고 제가 장착한 전자 파트도 프로킷에 어울리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달려주어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속도만 놓고 보면 4셀에 80km면 매우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속도가 아니라 주행의 안정감이에요. 보통 1대8 사이즈의 차량들은 스피드에 특화된 온로드 장르가 아니라면 80km가 넘어가는 속도에서 저렇게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좌우로 조금씩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죠. 특히 저렇게 큰 몬스터 타이어를 장착한 경우라면 더 많은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경우 주행의 안정감과 직진성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80km라는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정도로 매우 편안하게 테스트할 수 있었어요. 자, 원래 모든 1대8 프로킷은 지금 테스트한 4셀 배터리가 맥시멈이지만 이 정도 주행성이면 6셀 배터리도 사용 가능할 것 같아 시도해 보았습니다. 물론 4셀 배터리를 사용할 때보다는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저렇게 큰 타이어를 장착하고 100km가 넘는 속도에서 저 정도의 주행성을 보여주는 프로킷 트럭이는 이 차량 말고는 없을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트럭이 전용 온로드 타이어를 장착하고 150km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트럭의 장르는 몬스터 휠 타이어를 장착하면 몬스터 트럭의 영역까지 넘볼 수 있는 장르입니다. 이번에는 휠 타이어를 제외하고 모든 세팅이 매뉴얼 값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벼운 스턴트 몇 개만 보여드리고 점프와 서킷 주행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트럭의 장르의 차량들은 세팅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몬스터 트럭처럼 불릴 수 있는 차량이죠. 이제 점프 테스트로 넘어갈게요. 솔직히 이런 고공 점프와 공중 스턴트는 프로킷이라고 특별히 나은 점은 없습니다. 요즘은 완성품으로 출시하는 RC카 제품들도 프로킷만큼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RC카의 용도가 점프와 스턴트 뿐이라면 아르마 제품들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프와 스턴트는 물론 서킷까지 즐기고자 한다면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야 합니다. 자, 이곳은 연수구 RC 스포츠협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트럭이와 몬스터 트럭을 위한 서킷이에요. 카페 가입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서킷이니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 송도가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면 무조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프로드 프로킷은 이런 트랙을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이라 완성품으로 출시하는 RTR 제품들과 제법 많은 차이를 보이죠. 특히 코너링에서 정말 많은 차이를 보이고요. 직선 코스나 점프 코스에서도 주행의 안정감은 프로킷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로킷 차량들은 서킷 노면 상태에 따라 세팅 값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선수들이나 헤비 유저들은 이런 셋업 시트를 만들어 서로 공유하고 연구하기도 하죠. 솔직히 아직 저는 셋업 시트를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킷 차량들은 보통 매뉴얼에 있는 기본 세팅으로 사용하는데 기본으로만 해도 RTR 제품들과 서킷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뛰어나죠. 프로킷은 브랜드와 스티어링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매뉴얼에 있는 기본값으로 가장 안정적인 느낌을 받은 차량은 오늘 리뷰하는 테크노의 신형 트럭이라고 생각되네요. 이 차량으로 서킷 주행은 처음인데 기본값으로 정말 재미있고 편안하게 즐기고 왔습니다. 자, 주행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차량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립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점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이번에는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많은 호불호가 예상되는 바디 디자인은 분명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으로 볼 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트럭의 바디를 사용하는 차량들은 서킷 주행이나 오프로드 주행을 하고 나면 차량 내부에 모래나 작은 돌멩이 같은 이물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이 차량의 바디는 버기 바디처럼 차량 본체에 딱 맞게 제작되어 있어 비교적 차량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디자인만 보고 어떻게든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주행을 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바디도 저는 순정으로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하드코어 유저들이 센터 드라이브 샤프트의 내구성을 단점으로 꼽습니다. 이건 이번 신형 제품은 물론 기존 제품들에서도 항상 단점으로 꼽혔던 부분이에요. 자, 프로킷이 아닌 완성형 제품이나 펑카형 제품들은 이 문제를 매우 간단하게 해결했죠. 하지만 프로킷은 내구성만큼 중요한 부분이 메탈 파트의 경량화예요. 아무래도 프로킷은 선수들이 큰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에서 경합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라 경량화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샤프트류가 가늘게 구성되어 있고요. 심지어 드라이브 컵과 쇼크 타워엔 구멍까지 뚫려있죠. 그 외에도 프로킷은 대부분의 메탈 파트가 경량화 작업을 거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출시하는 펀카형 RTR 제품들은 메탈 파트의 경량화를 배제하고 심지어 트럭 위에 범퍼까지 달아 내구성에 올인해 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대8 트럭이라도 6셀까지 지원한다고 표기하고 있어요. 테크노가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내구성에 올인한 RTR 차량들처럼 6셀 배터리를 장착하고 과도한 스턴트를 시도하면 경량화된 메탈 파트들이 휘어지거나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테크노 트럭위의 센터 드라이브 샤프트는 타사의 프로킷, S웍 트럭위와 길이가 같아 100% 호환이 됩니다. 하지만 테크노 제품이 2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만약 센터 드라이브 샤프트를 교체할 일이 생긴다면 S웍 제품을 사용하면 되겠죠. 참고로 구형 테크노 트럭위도 해당됩니다. 자, 이번 리뷰 영상에 나가면 분명 아르마의 EXB 제품들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많은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서킷 주행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아르마의 EXB 제품들이 여러모로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프로드 RC카의 최종 목표 서킷 주행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프로킷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의 RTR 제품들은 초급, 중급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이지만 프로킷은 초급, 중급, 상급자를 넘어 선수들까지 사용하는 차량이라 중복 투자는 없을 거예요. 다만 RC카로 즐기는 고공점프와 화려한 스턴트만을 최종 목표로 삼는 RC카 스턴트 매니아라면 프로킷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차량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립편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